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세계 유명 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일본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저명한 경제학자도 일본의 몰락을 예고하며 일본인들의 국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책까지 썼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일본 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인이 스스로 밝힌 일본 사회와 경제의 지부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 경제는 나쁜 엔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들이 몰락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차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굉장한 호재를 잇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위를 지키고 있었던 일본의 배터리 분야는 현재 점유율이 반토막이 나며 시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기업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차량용 배터리 점유율은 일본이 4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었고 중국과 한국이 3위를 기록하며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1, 2위 자리를 내줬고 일본은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순위뿐만 아니라 점유율 자체가 반토막이 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배터리 기업들의 공세로 경쟁력이 저하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래의 전고체 분야로 나중에 한 번에 역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전고체 분야도 다른 나라의 기술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도 사실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감 속에 최근 일본 정부는 배터리 생산을 2030년까지 20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터리 산업 육성책에 나섰지만 이 같은 노력은 소용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전체 점유율로 따지자면 중국 캐틀이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매출 80%가 중국 시장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중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엔 중국 캐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13%포인트 늘었는데도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캐틀의 일강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LG에너지 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의 맹추격이 시작돼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이 이 같은 분석을 한 건 한국의 경우 글로벌 완성차업차와 손잡고 해외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중국은 내수 시장에 의존해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캐틀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차가운데 올해 들어 선전 주식 시장에서 캐틀 주가는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캐틀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파워가 훨씬 더 크고 미래가 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반토막이 난 일본은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전고체로 한 번에 시장 판도를 뒤집으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탄소 중립 개발을 위해 조성한 2조엔 가운데 1,510억엔 한화로 1조 4,500억 원을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혼다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닛산도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나소닉 LG, 마쓰다, 앱 등도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높인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고전압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작은 크기임에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순수 전기차 시대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혼다, 닛산 등이 개발 중인 기술은 사실상 일본의 기술이 독보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한국도 일본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전고체 전지용 파일럿 라인을 착공해 고체 전해질, 공정 설비 등 관련 인프라를 꾸렸으며 심지어 LG에너지 솔루션은 두 가지 종류의 전고체 전지를 동시 개발 중입니다. 또 SK온은 미국 고체 배터리 개발 선두 기업 솔리드 파워 합동 연구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는 예상 시점도 일본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고체 배터리 평균 양산 시점은 2027년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이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던 미국 업체도 여럿 포기한 것을 보면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에너지密도, 즉 용량을 증가시키는 게 관건인 만큼 일본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전기차 업체 피스코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90%를 완성시켰지만 10%를 완성시키기까지 90%에 이르는 개발 과정보다 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고체 전해질의 낮은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 또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고체 전해질로 쓰는 황화물, 산화물, 고분자 등 원료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관건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포기하고 전고체 분야에 올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 반도체처럼 배터리 분야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을 향한 팩폭과 독설이 연이어 이어졌는데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을 이긴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며 팩폭 당한 것인데요. 최근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TSMC 창업자 장중머우 전 회장은 한국과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일본 기업들이 시대 변화를 무시하는 등 글로벌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화 돼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은 출중한 리더가 없었다는 점도 꼽았는데요. 물론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장중머우 전 회장은 뛰어난 리더를 찾기는 매우 어렵지만 삼성은 반도체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다고, 대만 TSMC도 삼성과 라이벌이지만 삼성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선도가 된 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불러 모으는데 각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일본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변화를 두려워해 그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능력이 없었고 그걸 다루는 사람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 내에서는 일본인들의 국민성 때문에 경제가 몰락했다는 일본 경제학자의 충격 발언이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평론가 가야 게이치가 쓴 국민의 못된 신보가 일본 경제 침체의 원흉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자인 게이치는 일본 사회 특유의 심술궂고 관용 없는 분위기가 현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과거의 성공만 믿고 자만하고 겸허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본은 30년간 실질임금이 한 푼도 안 올랐다고 할 정도로 소득이 정체되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소비주도 성장 달성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중상, 비방과 공격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사회 풍조를 꼽았습니다. 또한 게이치는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극도로 부정적인 사고에 국민성에 있다. 일본인의 배려, 인연 중시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하다.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숨은 국민 본성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본 국민 중에서 일본이 기술대국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현실은 반도체 등 제조업이 쇠퇴했고
정부와의 진전이 주요국 중 가장 늦은 이투 진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줄곧 일본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건 일본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본에게 팩폭과 독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현재 일본 경제는 스리랑카와 동급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엔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빅맥 지수 등 달러화로 환산한 생활 물가가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겁니다. 실제로 각국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지표로 활용되는 빅맥 지수는 올해 초 일본은 3.38달러였지만 태국은 3.84달러, 스리랑카는 4.15달러로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즉, 빅맥 지수로 따지면 엔화는 거의 스리랑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일본 기업과 가게 모두 곤궁해지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일본은 전문가들의 팩폭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도 정치 경제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되었더랬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재난재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덤. 그 와중에 아베가 다시 집권하려는 조심이 보이는 것 같던데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후보는 일본 인성이 한국보다 훌륭하다고 세계대전을 치른 만큼 훌륭한 리더십이 있다며 천황폐하 생일도 챙기더만 큰일이군요. 이제서야 깨달았으니 영원히 모르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아직 일본에는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있었군요. 놀랍습니다. 일본에서 40년 살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살지만 역시 우리 한국의 국민성은 가히 세계적이다. 내가 볼 때 일본은 정치권부터 글러먹었어. 세습과 부패 사슬이 만연돼 있는 것 같다. 일본 국민들이 지금의 일본 정치권을 완전 개혁해 고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쇠락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